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르노 클리오 로드트립에서 클리오 1.2TC를 시승하겠습니다. 국내에 출시가 되기 전에 클리오라는 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클리오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이죠. 르노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지만 유럽 B세그먼트 시장에서도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클리오는 1990년에 데뷔를 했는데 꾸준하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한 차종이 유럽 올해의 차를 2번 받은 경우가 딱 3번이 있는데, 폭스바겐 골프, 오펠 아스트라가 유럽 올해의 차를 2번 수상했고, 그리고 다른 한 차종이 바로 클리오입니다. 현행 모델은 2012년에 데뷔한 4세대입니다. 이번에 출장 와서 클리오의 다음 모델이 언제 출시가 되느냐는 공식 답변을 받았는데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데뷔를 하고 하반기에 유럽에 출시가 되겠죠. 현행 모델은 풀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라인업이 조금 간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형에는 3도어가 있었죠. 근데 현행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모델의 보디 라인업은 5도어 해치백과 외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1.2 터보 120마력 사양입니다. 클리오의 전면 디자인은 전형적인 르노의 패밀리 룩인데, 로렌스 반데네커가 마수다에서 르노로 오면서 약 3년이 지났을 때 나온 차가 바로 클리오인데, 그러니까 로렌스 반데네커가 디자인을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을 하면서 나온 첫 차가 클리오라고 합니다. 유럽 소형차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트레드가 차체에 비해서 좀 더 넓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즈보다 좀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 특히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상에 따라서는 참 눈에 띄는 디자인인데, 지금 보시는 색깔은 클리오 중에서 가장 안 예쁜 색깔 같고요. 현행 클리오는 좀 밝은 색에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출장 와서 본 클리오 중에서는 되게 밝은 색도 있는데 그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클리오는 르노의 B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요. 요즘 많은 신차들이 그렇듯이 전장과 전폭은 늘어나고 전고는 조금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전장은 35, 전폭은 25mm가 늘어났는데 전고는 45mm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실루엣이 되죠. 보통 차가 넓어지고 낮아지면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와이드한 실루엣이 나오는데, 이 클리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도 차체에 비해서 좀 긴 편인데 이 휠베이스가 6세대 골프보다 더 길어요. 물론 휠베이스와 2열의 실내 공간이 그대로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체에 비해서는 휠베이스를 넓게 설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차들이 그렇듯이 이 구형에 비해서 차체 중량이 줄었죠. 구형에 비하면 대략 한 100kg이 줄었는데 연료 탱크의 용량도 구형보다 10L가 작아요.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연료 탱크를 무작정 줄일 수는 없잖아요.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연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연료 탱크도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해치백은 뒤가 예쁘죠. 클리오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앞보다는 뒤가 더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치백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빵빵한 엉덩이가 또 매력적이고요. 뒤에서 보면은 그 뒤태가 꽉 찬 느낌을 줍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타이어와도 연관이 있는데 뒤에서 보시면은 휠하우스를 타이어가 꽉 채우고 있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치 3, 사이즈는 205에 45와 17입니다. 그리고 이 휠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클리오 디자인 돋보이게 하는데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클리오의 실내는 다시 한번 쭌수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이니셜 8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클리오보다 좀 고급스럽죠. 네, 가죽 소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링에 좀 신경을 좀 썼어요. 이 헤드라이너도 기존 디젤이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거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예, 이번 시승에서 일반 클리오 90마력짜리 디젤도 탔는데 그 차와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가죽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소재의 그 사용 범위가 더 넓죠. 그래서 확실히 일반 클리오와 비교하면 이 이니셜 8의 실내는 훨씬 낫네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디젤은 남성 오너들이 조금 더 선호한다면 이니셜 8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부들부들하고 좀 순한 느낌? 실내에서는 이 시트 가죽보다는 이 천정에 쓰인 이 마감재가 좀 더 고급스럽네요. 네, 헤드라이너는 2급에 비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2급에서. 그렇죠. 저는 이 빗세가운트 해치백에서 이렇게 부들부들한 소재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이런 거는 일반 클리오보다 훨씬 낫네요. 전체적으로 이 가솔린 엔진이 조용하고 이 MVH에 신경을 쓴 만큼 이 헤드라이너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여성들의 그 마음을 좀 뺏기 위한 노력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 대시보드의 형상이 좀 앞으로 좀 뻗어 있는 편이에요. 물론 세닝만큼 이렇게 아주 쫙 뻗은 건 아닌데 앞쪽으로 쭉 뻗어서 이런 것 때문에 시야가 좀 좋을 수 있는데, 물론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면은 그 앞에 보닛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가장 낮게 하면은 좀 앞 전방 시야가 나쁠 수 있고요. 주정차 할 때. 장점으로 본다면
일렬이 되게 넓은 것처럼 느껴지죠. A필러가 완전히 누워있어서 되게 소형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B 세그먼트나 C 세그먼트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공간감을 느낄 수 있어서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다르게 이 차의 휠 베이스가 거의 C 세그먼트에 육박할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러면서 보면 이 차가 좀 그 B 세그먼트 이상까지 좀 넘보려고 그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송풍구인데 송풍구 저 테두리 있잖아요. 저 부분이 또 색깔이 달라요. 이게 플라스틱이긴 한데 또 멀리서 보면은 좀 호텔 같은 데서 쓰는 그런 문양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글로우 박스도 보면은 용량은 둘째치고 이 안에 있는 마감재를 쫙 깔아놨어요. 보통 유럽에서의 이 세그먼트의 해치백은 저기 그냥 당연히 플라스틱인데 근데 요것 때문에 수납불이 흔들리면서 나오는 소음들을 생각보다 많이 잡아줘서 여기에 대한 불편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도 저 보통 카니발이나 그런 미니밴처럼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예, 모니터는 가로형이고요. 이게 지금 홈 화면입니다. 기본적인 메뉴의 그 구성은 르노 삼성에서 보면은 그 세로형 타입이 있잖아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생소하긴 한데 그 안에 있는 메뉴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차가 풀모델 체인지 되면서 그 편의 장비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전체적인 구성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UI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훨씬 더 직관적이고 깔끔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팔리는 SM6도 가로형이 더 낫다는 UI가 뭐 의견이 많죠. 요즘에는 뭐 급을 가리지 않고 이 하이그로스를 되게 많이 쓰는데 센터페시아 전체에 예, 하이그로스를 굉장히 많이 썼네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디자인인데 주로 사용하는 온도 조절이랑 바람 세기는 다이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온도 조절이랑 이 바람 세기랑 다이얼의 크기가 달라요. 보통은 같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얘는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바람색이고요. 이 바람색의 다이얼을 조절을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불로도 들어오는데 모니터에도 뜹니다. 정말 유럽에서는 온도 설정이 더 중요한가 봐요. 이 바람 세기보다. 그리고 다이얼을 돌리면은 그 작동감이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진 않은데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딱딱 그 단계별로 알 수 있어서 굳이 이거 안 보고도 소리로만 돌아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핸드폰 하나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죠. 이 앞에는 USB와 C볼트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 이 시동 버튼이 좀 밑에 있어요. 보통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 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탔던 클리오와 몇 대의 차들은 이 시동 버튼이 이 밑에 있어갖고 처음에는 약간 좀 생소하죠, 위치가. 네, 요거는 저희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위치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요 위치가 조금 몰라서 순간 당황스럽게 돼요. 그래서 찾게 되죠.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보통 기어 레버 주변에 이렇게 뭐라도 버튼이 있긴 한데 반면에 이쪽 부분에는 또 메탈을 또 사용을 해서 이거는 또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죽과 특유의 하이그로시의 컬러를 넣냐에 따라서 이게 르노 삼성과의 라인업을 똑같은 디자인의 컬러하고 느낌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만 소재가 3개예요. 가죽, 하이그로스, 메탈. 네, 따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기존에 있는 부품을 공유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의 디자인은 좀 생소하죠. 보통 작은 차들, 경차라든가 비세그먼트 차들은 센터 콘솔 박스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있긴 있지만 이쪽 부분의 디자인이 좀 많이 다르죠. 꼭 없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요거에서 컵홀더를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따로 여기다 추가를 해주죠. 컵을 꽂을 수 있게. 예. 그리고 컵홀더는 되게 작죠. 이거 역시도 좀 문화를 반영한 건데 벤티지 이런 거 안 마시나 봐요. 그렇죠. 작은 사이즈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에코 버튼이 있고 여기에 스피드 리미터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 이게 모든 르노가 이렇잖아요. 르삼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버튼이 위치가 좀 어중뛰죠. 근데 요거는 고성능 버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엄밀히 보면은 이 이동식 재터리가 있는 이 부분도 컵홀더로 쓸 수가 있겠죠. 센터 콘솔 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암레스트를 겸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간단한 휴대폰 정도만 수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대에는 되게 심플한 디자인인데 이게 제가 여기서 좀 조금 운전해 보니까 이 림에 쓰인 가죽이 좀 미끄러운 감이 있어요. 이 급을 생각하면 스티치 넣어준 것만 해도 고맙긴 한데요. 타공을 좀 했거나 이러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니셜 파리로 치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런 거는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는 이니셜 파리라고 이렇게 로고가 여기 딱 하나 여기 새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외관에 하나. 실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부분이 바로 시트가 아닌가 싶은데 이 시트가 가죽의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등받이 색깔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진해지죠.
보통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또는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시트에도 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쓰인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프랑스 감각이 아닐까 싶어요. 이 시트에 그라데이션을 넣는다는 것 자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프랑스만의, 르노만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시트 가죽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이거로 오는 이 착자감이나 이런 것들이 포근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방금 쭌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도 일반 클리오랑 달라요. 일반 클리오는 딱 앉으면은 시트가 짧아서 쿠션이 짧아서 진짜 좀 작은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쿠션의 길이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앉아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넓이 또는 공간 착자감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죽이 두꺼운 게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이 양쪽에 세미 버킷을 좀 더 잡아주더라고요.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생각보다 느낌이 괜찮다. 운전할 드라이빙 할 때 시트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프랑스 차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도어의 열린 각도가 보통은 이렇게 거의 90도잖아요. 근데 푸조도 그렇고 르노도 몇몇 차는 그렇고 이렇게 약간 누여 있어요. 그래서 문을 최대로 열면은 다른 차들보다 좀 더 문이 크게 열린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개방감이 훨씬 좋죠. 그리고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차의 그 유리가 운전석만 상하향 원터치예요. 보통 유럽 차들은 상하향 원터치 인색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웬만하면 다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쪽은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 없으면 이제 불편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으면 옵션을 좋은 걸 넣어줬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약간 그런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휠베이스가 동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또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휠베이스 2열 공간이. 이 차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하나가 안 들어가면 반 개도 안 들어가고 거의 무릎이 닿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급이나 휠베이스 생각을 해도 2열의 무릎 공간이 되게 좁은 거죠.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운전석은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고 조수석은 좀 편하게 타기 위해서 등받이를 약간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뒷자리에 사람이 탄다는 건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클리오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한테는 괜찮지만 성인 4명이 탑승하기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앉아보니까 2열의 등받이 각도도 거의 90도로 서 있어서 여기 뒤에 앉아서 장거리 가기에는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국내 현실에선 2열에 대한 공간이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니까 그게 이제 문화의 차이인 것 같고 생활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B세그먼트 생각을 하면은 다른 차와 비교를 해도 가장 좀 작지 않나 싶어요. 트렁크 용량은 B세그먼트인 걸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참고로 지금 보시는 가방이 77인치보다 약간 좀 더 긴데 이게 꽉 차게 들어가긴 하죠. 이쪽에 좀 공간이 남긴 하지만. 네, 2열을 좀 손해본 대신 저는 트렁크를 좀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큰 트렁크가 가로로 하나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소형 해치백에서는 찾기가 좀 힘든데 그렇죠. 얘는 2열이나 저 위에 그 선반 있죠? 네, 선반을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선반을 해치지 않고 이걸 딱 넣었을 때 트렁크가 실내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이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인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2열을 약간은 포기한 대신 트렁크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가방의 그 높이가 제 허리춤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꽤 큰 가방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럽의 차들 보면은 2열과 트렁크를 아예 그냥 전적으로 몰빵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예 컨셉이 2명이 넉넉하게 타고 대신 트렁크에도 짐도 싣고 2열은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에어컨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의 엔진 소음은 좀 가늘게 들리는 편이에요. 음량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공회전 때는 그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답게 그 시트라든가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2L 터보 가솔린 엔진과 6단 EDC 듀얼 클러치라고 하죠. 변속기로 조합이 되고요. 이 엔진의 배기량은 자연흡기와 터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흡기는 이 클리오 엔진 라인업의 가장 엔트리 트림이고요. 최고 출력은 12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약 2000rpm에서 나오는데 제원상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진짜 딱 2000rpm에서 터보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힘을 좀 받습니다. 클리오는 작은 차체인데 여기에 120마력 엔진이 얹히니까 확실히 90마력의 디젤에 비해서는 한층 활기가 차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몸놀림이 가벼워요. 이렇게 운전자가 운전을 해보면은 좀 차가 되게 가볍게 움직이는구나. 물론 디젤도 일상적인 용도로는 괜찮지만 이 차는 좀 더 활기찹니다. 방음은 확실히 좀 부족한데 보통 유럽의 소형차들은
방음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윗급의 차도 방음이 부족한데 이 클리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국도에서 70이나 80km로 운전을 해도 그 타이어의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고속도로는 규정 속도가 130km인데 130 내외로 운전을 해보면은 이 전면에서 부딪히는, 특히 앞유리 이 위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꽤 큰 편이어서 그 정도 속도로 운전을 하면은 타이어와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엔진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사실 엔진 소리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그 엔진 소리는 잘 안 들리는 편입니다.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저속에서 좀 꿀렁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았다가 탁 놨을 때 그때 좀 꿀렁거림이 있고, 그리고 출발할 때 약간 한 반 템포 정도 늦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샀던 차들이 다 6단 EDC였는데 그 차들 모두 이렇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반박자 정도 좀 늦게 반응을 합니다. 풀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대략 6000rpm까지 쓰고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뭐 회전 질감이 떨어진다거나 뭐 토크의 하락이 심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엔진 소리가 아까 가솔린 엔진들의 그 평균보다는 조금 소리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 차가 약간은 좀 더 좀 기계적인 음이 나요. 운전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뭔가 좀 스포티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물론 이게 아주 뭐 고성능 버전이나 스포티 버전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운전의 재미를 좀 살린 그런 소리의 세팅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 밟았을 때 이렇게 찡 하는 소리가 나는데 약하게, 그게 아마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듣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아까 국도랑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이 차의 주행 성능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서스펜션 같아요. 서스펜션이 그 진동을 좀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탄탄하게 또 땅을 붙잡고 있는 능력, 그런 게 꽤 좋습니다. 그래서 국도의 그 구분 커브를 좀 빠르게 달려도 차가 이렇게 불안하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 총 5대의 차를 탔는데 그 중에서 이 클리오가 주행 안정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운전자가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세팅 같아요. 메간 RS나 메간 GT는 그 차를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코너를 좀 빨리 돌거나 좀 고속으로 직진을 할 때에는 약간의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이 차는 B세그먼트가 아니라 한 급 위의 주행 안정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작은 차 타면은 승차감이 좀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이 승차감 역시도 이렇게 좀 작은 차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은 아닌 것 같아요. 꽤 편해요. 물론 소리가 좀 많다 보니까 속도감은 있죠. 가속을 하거나 뭐 정속 주행을 하거나 그럴 때도 속도감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실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잡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어 트림 쪽에서도 있고 이쪽에서도 있고, 그리고 아까 국도를 달리면서 보니까 이 운전대의 감각도 꽤 정확합니다. 이 운전대가 지금처럼 정차 중에서도 좀 가볍고, 아주 그렇다고 또 아주 가볍진 않아요. 약간 좀 쫀득한 그런 느낌으로 가벼운데 조향을 해보면은 이렇게 딱 움직이는 만큼 앞머리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 반응도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운전하기가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운전석에 앉으면은 그 전방의 시야가 되게 좋아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앞유리의 면적이 넓고 거기다 양쪽에 쪽창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나 뭐 국도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에도 전방의 시야가 좋고,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높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가장 낮게 했거든요. 그래도 이 상태에서 그 보닛이 안 보여요. 아마 이게 주정차 할 때는 좀 곤란하실 수 있는데, 물론 시트를 높이면 되죠. 그렇게 보니까 이 차는 그 보닛의 높이를 꽤 많이 낮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톱 스타트로 재시동할 때는 그 진동이 조금 있는 편인데, 사실 이쪽 사람들은 그런 진동이라든가 뭐 소리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라서 이 정도의 뭐 진동은 크게 단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도 기본적으로 댐핑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데 댐핑은 좀 부드럽고, 그래서 적절한 승차감과 운동 성능 또는 주행 안정성을 잘 구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클리오 로드트립에서 클리오 1.2 TC를 타봤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클리오 디젤이 나오면서 그 사석에서 이제 기자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 대부분이 되게 재밌다, 운전이 재밌다, 그러니까 출력은 조금 아쉽지만 운전의 재미는 꽤 있다, 승차감도 꽤 좋다라는 의견이 꽤 많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는데 타보니까 확실히 1.5 디젤보다는 얘가 더 재밌고
무엇보다도 좀 가볍죠. 앞머리가 돌아가는 게. 그래서 1.2 가솔린 터보 엔진의 클리오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재밌는 차였고, 국내에는 사실 유럽 브랜드의 가솔린 차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이 클리오 가솔린도 국내 출시는 뭐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지금 보시는 이 차는 이니셜 8.2의 내장인데 이거는 국내에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클리오는 이 소형차가 갖고 있는 매력을 최대한 뽑아낸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장단점이 좀 뚜렷하긴 하죠. 예를 들면은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소음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소형차인 것을 감안을 해도 2열이 좁고, 그런데 다른 부분, 특히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세그먼트 이상의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꽤 큰 강점이 있습니다. 예, 이로써 클리오 1.2 TC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